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오자와 다케토시 지음의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우선 무척 슬플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무척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1년 동안 다 해볼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오자와 다케토시님은 호스피스 병동 의사이신데요. 3,500번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생에 대한 많은 성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셨대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인다고요. 갑자기 92세 할머니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다. 그럼 수많은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된 오자와 다케토시님의 인생 철학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에게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게 없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폐만 끼쳤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과 저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는 의료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 병이 진행되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대로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자기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대단한 일도 못했다며 이러한 삶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모두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환자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들여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에도 확실히 행복한 일, 자랑스러운 일, 소중한 일,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일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건강한 사람도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심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
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와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주변인들로부터 네가 있어 참 다행이야 같은 말을 들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감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테지요.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마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몇 번이나 죽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또 저는 죽지 않지요.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환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적도 있지요. 저는 줄곧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왔고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환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가 되었음에도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도 고통을 줄여줄 수도 없었지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환자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나 자신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니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은 나야말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가족, 동료, 친구,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한 환자, 그리고 이런 나를 여기에 두신 신의 존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설령 무력하더라도 환자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과 끈끈하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환자 곁에 남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환자 곁에 머무는 일이야말로 무력한 나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거동의 불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삶의 가치도 없고 살고 있는 의미도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환자들의 지지 덕분에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게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인생이 만약 1년 후 끝난다면 하고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한정된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겁니다. 남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말끔히 하고 싶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내가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본 환자들 중에도 하고 싶은 일이 없다거나 빨리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대체로 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환자, 원래 어떤 일에도 흥미가 적고 집착이 없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는 일과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꾹 참는 바람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꿈이 무엇인지 묻고, 취직할 때는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청년을 맞이하면 제2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꿈과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 즉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삶의 지침이 마련되고 동기부여가 되지요. 그러나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꿈과 목표가 없을 때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부디 초조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삶의 지침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하게 즐겼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꿈꾼 적은 없는지, 인생이 앞으로 1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이 얽매고 있던 고정관념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변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있거나 포기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던 일 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이라는 날은 인생의 한 길목에 불과합니다. 어떤 미래도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은 후회는 인생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법이지요. 아주 작은 일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목표까지 다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뜻을 펼치세요. 지금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자신의 인생과 과거에 내린 결정을 돌아보며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하거나 그때 내린 결정이 정말 옳은 일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이토록 복잡한 법입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일부러 나쁜 쪽을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항상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고를 테지요. 또 후회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만약 다른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상상한 미래와 현실을 비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종종 후회에 사로잡히지요. A와 B라는 선택지에서 A를 골랐을 때는 A의 단점과 B의 장점이 눈에 띄고 B를 골랐을 때는 A의 장점과 B의 단점이 보입니다.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많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실제로 환자들 중에도 죽음을 앞두고 그때 다른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거나 그때 싸움 같은 걸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후회라는 감정과 우리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후회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강인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어쩔 수 없었다고 억지로 합리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다독이더라도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같은 일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의 상처로 핥아주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일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와 같은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고,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과 슬픔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후회의 감정을 인정하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후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긍정적이면 거기서 배울 만한 일, 앞으로의 삶의 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면 끌어안고 있는 후회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후회 속에서 발견한 교훈은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후회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괴로움과 슬픔은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앞으로 인생에서 되도록 후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인생이나 생명과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 더욱이 어떤 선택지에도 위험성과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골라야 할 때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환자가 고령이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가족에게 환자를 대신하여 치료 방법과 요양 장소를 선택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환자가 폐렴을 앓고 있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여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거주사의 관을 빼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손발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지요. 반대로 자택에서 요양한다면 병원에서처럼의 손발의 자유를 빼앗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폐렴 증상이 나빠져 숨을 거둘지도 모르지요. 이처럼 어느 쪽을 골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결정을 내린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부탁할 때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전달합니다. 혼자서 결정하지 말 것, 한 번에 결정하지 말 것, 전문가의 말에 의존하지 말 것, 또 과거를 회상하여 환자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가족끼리 떠올려 보면 환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 한 명의 책임을 지고 정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상담하고 함께 고민하며 결정을 내린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 유지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와 같이 환자가 어떤 신념과 감정을 지녔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며 환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의사가 제시하는 선택지와 여러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의사 본인의 의사를 짐작하고 가족으로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것.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혼자서 끌어안고 결정했을 때보다 후회는 줄어들겠지요. 물론 이는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다른 수많은 고민과 선택에도 해당합니다. 고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능한 한 혼자서 떠안지 말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의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종종 20년도 더 전에 신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의논합니다. 만약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내 고민에 어떤 답을 주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고 마음의 부담은 가벼워지며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건 세상을 떠난 사람이건 혹은 신이나 자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상대를 꼭 찾아보세요.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 혼자 떠안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도 또는 신이나 자연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고 후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네, 오자와 다케토시 지음의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해보셨나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저는 참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과가 아닌 문과를 택했다면, 교환학생을 다녀왔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후회는 누구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미련은 꼭 남기 마련이잖아요. 오자와 타케토시님 또한 나의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후회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후회를 최대한으로 줄일 것을 조언해 주셨어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후회를 통해 배울 것과 무언가를 선택할 때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단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 답이 바로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감성 특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밤 되세요.